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희가 이 짐 로저스 회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최근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과연 북한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터뷰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했는데 제가 직접 영어를 한 건 아니고요. 통역에는 MBC 소속의 김대근 통역사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더빙에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애써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짐 로저스 회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는데 어떻게 지내기에 좀 괜찮으셨는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공기도 좋아하십니까? 한국 공기는 안 좋아합니다.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신 게 금강산에 골프 리조트 가지고 있는 기업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돼서 이사회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 이사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 해주실 예정이세요? 저는 미국인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이 문제였는지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미국은 자기 입장을 밝혔고요. 북한은 다른 입장을 밝혔을 텐데요. 어쨌든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테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핵화와 개방 협상은 결렬이 되어도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시겠다라고 한 발언이 있으신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비핵화 같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한반도는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여전히 물론 비핵화 프로세스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연기일 뿐입니다. 이 상황만 해소된다면 경제 투자적인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훨씬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이 잘 모르는 곳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에 투자하시겠다는 건 그만큼 북한을 잘 알고 계시다는 뜻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공부할 게 많지만 최소한 그것에 투자를 할 만큼은 충분히 압니다. 일단 북한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망했기 때문이죠. 공산정권이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싼 자산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돈 벌 수 있는 자산이 꽤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북한에는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2번 다녀왔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인 방북은 미국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 갑니다. 최근에 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요. 다음 날 물론 오보로 밝혀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가 좀 오갔던 것은 있습니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들은 가짜뉴스 중에 가장 나쁜 것 중 하나였어요. 그런 오보를 한 언론사가 나한테 확인한 적도 없었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짜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 대사관에서 어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물었죠. 어찌 된 건가요? 라고요. 아까 전에 그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롱텀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떤 단기적인 북미 협상이라든지 단기적인 비핵화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모두 비핵화에 찬성합니다. 그대로 되겠죠. 일본은 반대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통일 한국에 일본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미국 군부도 반대하겠죠. 그 외에는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지도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필요한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가기에 맞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알아야 할 게 김정은 위원장은 코리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도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살고 싶은지, 서울에서 살고 싶은지, 스위스에서 살고 싶은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비핵화 작업들을 계속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개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예측도 하셨어요. 수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와중에도 북한 경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세계 경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위기가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상황이 가격이 바닥 수준입니다.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거죠.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한반도에는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일 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북한 경제가 개방됐을 때의 효과, 그것을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짐 로저스 선생님께서 일본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면서 가장 큰 이유로 인구 감소를 꼽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도 비관적인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성장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중국은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무역 분쟁도 겪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미국, 일본, 한국 모두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제조업에 이어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한국에서 가장 어떤 유망한 분야를 할까요?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화는 굉장할 것입니다. 특히 끊겨있던 동해안과 서해안의 철도가 남북으로 재개통되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교통허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진항의 경우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에 참여했는데 이건 역시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선호되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여행 갈 때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발리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관광을 올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은 유적지, 자연, 산, 해변, 음식 등 흥미로운 곳이 많아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사실은 한국 경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요. 수출이나 수입 비중에 있어서요.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 과정에 엄청난 부채를 쌓게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방향은 옳지만 성장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무역 전쟁까지 겹쳐서 상황이 안 좋죠. 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도 가계비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버블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동산도 위험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을 보면 빚을 질 상황이 아니어서 빚이 별로 없습니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면 이런 한국의 어려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의 개방
혹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한국은 한반도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재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곧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나라가 합쳐지면 북한이 오히려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효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북한에 가시게 되면 다녀오셔서 또 저희랑 인터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인터뷰는 가능하다면 북한에서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과의 인터뷰였고요. 인터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956번님, 짐 로저스 회장과의 인터뷰를 들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북한과 함께 서로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면 희망의 등불이 켜질 것 같네요. 이런 낙관적인 의견도 주셨고요. 1229번님, 너무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세계 경제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망이야 낙관적이고 비관적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